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성윤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고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어제 이성윤이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그러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이가 과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이 사건을 무마한 의혹, 이것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하겠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필요하다면 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편의까지 했는데도 이성윤이가 자신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진술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은 그 불법 출금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한 그 혐의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보내고 동시에 기자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자기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윤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뭘 계산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학의 불법 출금을 추진했던 이규원 검사, 이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당시에 안양지청이, 2019년 이야기입니다. 안양지청이 이걸 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대검에 보고를 하니까 그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죠.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이 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출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을 도대체 수사가 안 된다 해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을 한 거거든요. 이 사건의 출발이 공익제보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내용 안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있는 검사들, 또 법무부, 많은 조사들이 지금 다 일어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성윤, 당시 부장이었던,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제 그 다음엔 대통령이 되겠죠.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성윤이 자기의 선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검찰 수사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세상에 검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내용을, 진술서를 밝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사건 이첩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윤이 검찰의 2인자라고 합니다. 참 오만한 부분이다. 이걸 도대체 윤석열 검찰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공수처 이관 사항인 건 맞습니다. 공수처 이관 사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이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지금 이미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쪽에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이 공수처장은 아직 그런 협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규정에도 현직 검사가 혐의가 연루가 된 것을 인지했을 때는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지한 시점이 공수처가 설립된 전인데, 그래도 통보를 해서 협의는 해보자. 지금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차장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수사도 안 될 건데, 이것을 일단 검찰 쪽에서는 협의는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인데도 이성윤은 공수처로 이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시간을 끌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 이거 시간 끌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자기 선에서 검찰 조사를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계산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계산 아래서 서면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자, 검찰은 그러면 이 지금 이성윤을 넘어서 이광철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그 위선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은 지금 이성윤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지금 청와대 부분은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끌어지면서 재판 과정에서. 송철호 사건 수사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이죠. 이 검찰은 여기서 지금 강제 수사로 바꾸는, 이제 이거 지금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불응을 하고 있으니까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이 나올 거냐,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에 있어서 지금 뭐 검찰의 2인자 이승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지 모르는데 지금 뭐 무슨 중앙지검장 뭐 또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요,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또 청와대 수석 뭐 비서관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오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승윤 강제 수사를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승윤의 의도는 그런 것이다. 자기 선에서 막아야 한다. 그 다음 시간을 끌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검찰이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가끔 때로는 저돌적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검찰이 많이 보여줬죠.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 의표를 찌르는 소환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승윤에 대해서도 이런 오만, 이 계산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강제 수사로 빨리 돌입을 하든지 그 기법상으로 또 기소를 먼저 하든지인데 저는 강제 수사를 돌입하는 것이 맞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 이승윤 중앙지검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이런 편의를 왜 봐줍니까? 지금 무슨 뭐 중앙지검장 정도 예우를 해주고 이럴 지금 겨를이 아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승윤이 진술서를 통해서 당시에 안양지청 누구와도 연락한 적도 없고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안양지청에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라라는 의도였지 수사를 막은 적도 없다. 만약 내가 막았다면 안양지청에서 왜 막느냐라고 이 의사표시를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의사표시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로 자기가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 자기 혐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양지청에서 뭐 수사를 이규원에 대해서 수사 승인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밝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지금 이승윤을 제외한 법무부 당시에 대검 모든 조사를 지금 검찰이 다 했고 그 검찰은 지금 이승윤이가 무마한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옳으냐? 이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부분이죠. 네, 그렇게 상황이 됐다. 이 검찰도 물러설 수 없는 대목에 왔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공수처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제넘게 이승윤이 또 주장하고 나선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시간 끌기나 여러 가지 필요가 하고 공수처를 여권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이런 데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승윤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각 부분 뭐 송철호, 채널A 사건 뭐 모든 부분에 지금 이승윤이 틀어막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뭐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이 요청했던 가장 1호도 이승윤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승윤 뭐 자기 휘하에 검사들도 모두 이승윤에 대해서 반발하는 형태였으니까요. 이제 이승윤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신현수 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또 뭐 다른 이종건 검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파생된 것이다. 여권에서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타기다. 여권에서의 언론 플레이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황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친문 강경파들이 그 중수청, 수사청, 검찰 해체를 하고 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지금 급히 서두르고 있죠. 대통령과의 갈등, 뭐 레임덕, 또 여권 내에서도 의견 조율도 전혀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은 반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검경 수사권 분리도 지금 정착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지금 갑자기 또 수사청이냐. 그걸 올해 안으로 또 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냐. 여권 내부에서 지금도 갖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추미애, 조국, 김경수, 그 다음 최강욱 이렇게 해서 강경파들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선거와 관련된 큰 전략에 관해서 여권은 민주당 쪽은 잘 조율돼서 나옵니다. 언제나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정황으로 봐서 중수청을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3월 초에 왜 법안 발의를 하고 6월 달 국회를 통과하겠다고 하느냐. 지금 검찰을 해체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면 많은 국민들이, 사실 국민 입장에서 검찰이 뭐 없어지든 있든 크게 관심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권력형 비리나 각종 부정부패를 잘 수사하고 그 도둑놈들을 잘 잡으면 됩니다. 뭐 이름이 검찰이든 뭐든 뭐 수사청이든. 문제는 지금 검찰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자기들이, 도둑놈들이 자기 살겠다고 지금 자기 잡으러 온 검찰을 해체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권력형 비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 해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라는 건데, 왜 서두를까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전국 검사들에게, 이건 전국 검사들의 이 자신의 지금 신분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지금 앞으로의 업무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전국 검사를 다 흔드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지지층에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 국민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 3월 초에 이 법안 발의를 하겠답니다. 법안 내용 뭐 똑같습니다. 전부 뭐 내용도 없고 절차도 없고 아직 충분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발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타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물타기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중수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다 시선이 다 쏠립니다. 뭐 윤석열이가 여기서 직을 거느냐, 전국 검사들이 이제 뭐 들고 일어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걸 노린 것입니다, 여권은. 관심을 털겠다는 거죠. 뭘 감추기 위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입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물타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공수처 아니라 중수청, 뭐 다른 대통령과의 갈등, 레임덕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3월 중순만 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거의 더 진행이 되기가 힘듭니다. 선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중순만 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찾아서 공식적으로 정권 전체가 나서서 선거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표시한 것이죠. 그럼 3월 초순 지나서 이제 10일쯤 넘어가게 되면 검찰 수사를 대고 바로 공격할 겁니다. 많은 친문 강경파들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검찰이 야당과 획책해서 이런 수사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공격으로 나설 겁니다. 검찰은 그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기한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선거 앞두고 본다면. 지금의 흐름의 핵심은 선거입니다. 4월 선거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도 그럴 겁니다. 민심의 흐름은. 이 4월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금 뭐 후보가 누가 뽑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에서 가장 핵심은 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권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 수사만 뭉개고 선거 전에만 뭉개고 선거 뒤로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걸 뭉개기 위해서 지금 중수청도 거론하고 공수처도 지금 뭐 사람도 없는 공수처를 계속 활용을 합니다. 뭐 또 레임덕 논란, 뭐 그렇게 또 뭐 백신 논란, 지금 그런 흐름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걸 뭐 혹시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봐서 그렇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2, 3주 안에 윤석열 검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한다. 그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지금 전국 검사들 의견을 조사를 하는 것은 국회 법사위에서 요청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서 전국 검찰들과 같이
이 중수청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반박을 하면 됩니다. 이거 모든 것을 걸고 반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 낸 의도는 지금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의 핵심은, 전국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알맹이를 내놔야 될 때다.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물론 윤석열 총장의 징계 부분 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 추미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 지휘권 발동, 인사권 발동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었죠. 지금이라도 마지막 박차를 가야 된다. 이제 이승윤에 대해서 결정할 때가 되었다. 이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요건도 갖춰졌고 이승윤의 오만함이 지금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뭘 믿고 이러겠습니까? 자기 선에서 맡겠다는 거죠. 임종석이가 지난해에 뭘 믿고 검찰 앞에 와서 모든 걸 부인하겠습니까? 자기가 무너지면 뒤에 대통령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와대 수석, 비서진, 백운규 장관도 보셨지 않습니까? 뭘 믿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무너지면 바로 청와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에 그래도 윤석열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평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그대로 이어가려면 검찰은 뭔가 이제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팩트를 얘기하면서 중간에 중수청을 여권 강경파가 왜 이 선거 전에 자신들에게 불리할 걸 알면서도 던졌는지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석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런 정도의 제 개인 의견은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또 잘 해석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